네, 이거는 performance regulator 같은 어프로치인데요. 보통 이제 포어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무식한 방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얘는 정말 무식한 방식으로 요 셀폰에 걸리는 전압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로 생각하면 얘는 그냥 쇼트죠. 이 전압이 파지티브가 된다면 그냥 0V죠. 아웃풋이 그냥 0입니다. 쇼트입니다. 즉 Vout은 셀폰에 걸리는 전압이 안 바뀐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로 바꾸면 얘는 그냥 전압원을 직렬로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Vout이 요 3VDO로 고정되겠죠. 전류가 파지티브하게 흐른다면요. 그래서 얘는 셀폰에 걸리는 전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만든 회로입니다. 물론 요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쓰면 완벽하게 그냥 단순히 진짜 전압원으로서 셀폰의 전압을 고정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 모델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IX라는 건 여기서 사실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 회로를 분석할 때는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통해서 이 회로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목적 정도는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알겠고 그리고 의도한 바는 뭔지 알겠다. 하지만 그 의도대로 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동작이 안 할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모델을 넣어서 실제로 진짜 리얼리스틱하게 이 회로를 분석했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모델을 쓰면 결국에 요 IX는 IS하고 익스포넨셜의 VD에다가 VT를 나눈 이런 값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VD의 입장으로 치환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아까는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봤을 때는 3VD온으로 고정된 전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Vout이 고정된 전압이라기보다 IX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전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 회로를 차근차근 분석해 나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퀘스천, 여기서 나온 퀘스천은 자, IS가 얼마가 되어야지 Vout이 2.4가 될 수 있느냐 입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봤을 때 이 회로의 목적은 셀폰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정한 전압이 2.4가 되려면 대체 IS를 얼마를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거죠. IS를 바꾼다는 건 가능하다고 처음에 배웠었죠. 왜냐면 에어리어라는 팩터가 있기 때문에. 즉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이오드의 면적을 얼마로 가져가야 셀폰을 2.4V로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를 계산하라는 게 주요 목적인 겁니다. 물론 문제 자체에서는 계산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요. 자, 필요한 IS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IX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X가 얼마냐 지금 보면 이 VAD는 어댑터의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Vout은 셀폰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가 VAD, 여기가 Vout이기 때문에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R1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수식을 따르게 되고 이 셀폰에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셀폰은
전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IR1은 IX랑 같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셀폰에 걸리는 전압 Vout을 2.4로 만들고 싶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했을 때 Vout은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Vout이 2.4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VAD는 3이죠. 여기에 3V 써있죠. 그래서 3 빼기 2.4에 R1으로 나누면 6mA가 됩니다. 그래서 IX는 6mA라는 걸 계산했고, IX는 요 다이오드 커런트 수식이죠. 다이오드 커런트 수식에 넣으면 IX는 6mA고요. 그 다음에 VD는 0.8이고요. 그 다음에 VT는 26mV겠죠. 이걸 다 넣고 계산을 하면 IS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에서 계산된 값은 결국 IS는 0.26 femtoampere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Vout이 얼마가 될까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어댑터 전압이 3.1V로 바뀌었다면, 자, 앞에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했는데 어댑터라는 게 3V를 계속 내면 좋은데 얘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전압이 사실 이 전압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를 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댑터 전압이 조금 바뀌었다, 3에서 3.1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웃풋에 영향은 없는가를 보는 게 이 exampl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앞에서 했던 계산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이 R1에 걸리는 전압, 양단의 전압을 VAD-Vout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R1으로 나누면 아까는 얘가 3V였기 때문에 6mA가 나왔는데 지금 3.1이죠. 그래서 7mA가 나옵니다.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전류의 펑션이기 때문에 전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이오드 전압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IX를 7mV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시 Vout을 계산하면 더 이상 2.4가 아니라 2.412V가 됩니다. 그럼 앞에서 여기서 우리 2.4를 넣고 계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값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Vout이 2.412가 됐을 때의 값을 다시 수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X는 6.88mA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IX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했던 값 2.412V도 이제는 틀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X를 다시 이 값을 넣어줘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2.412V가 1V가 됩니다. 딱 봐도 별로 안 변했죠. 이 이후로부터는 거의 안 변할 거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정을 두고 계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가정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 본래 했던 가정을 다시 지금 현재 계산된 값으로 바꿔서 또 다시 계산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얘네가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터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Vout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12V, 원래 2.4V였는데 이제 아댑터 볼테이지가 3.1V가 되면서 2.411V가 됐습니다. 앞서서 설명했었지만 이 회로의 목표는 Vout이 일정한 전압을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이 계산을 통해서 나왔죠. 원래 우리가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이었다면 어댑터 볼테이지가 몇 볼트가 되건 아무 상관없이 VDON, 3VDON으로 일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죠. 즉, 이 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동작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정도 오차가 생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를 설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으로 설계를 해보고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뭐 3.1V로 바꿨을 때 한 11mV 정도의 아웃풋 전압 차이가 생긴다. 이게 받아들일 만큼의 작은 변화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디자인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프로시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다이오드의 커런트는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넌리니어하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들 신화 시스템 같은 거 공부하면서, 신화 시스템이죠, 제일 중요한 게. 신화 시스템 공부하면서 여러분 LTI라는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LTI 시스템이 있냐 아니냐, 그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기억하죠?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 프로세싱 방식은 다 LTI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은 시간에 의해서 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리니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운 신화 시스템에서 가지고 배운 여러 가지 신호 처리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면 넌리니어한테도 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를 공부하는 목적은 회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기 때문에 복잡한 수식은 가급적이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이 배운 그런 수식들, 계산 방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리니어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니어하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피스와이스 리니어라는 거를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넌리니어한 펑션도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갠 부분을 리니어하게 만들면 리니어한 것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지금 넌리니어한 펑션도 굉장히 리니어한 그래프 여러 개로 작은 에러를 어느 정도 굉장히 작은 에러를 가진 리니어한 등가 그래프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스와이스 리니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피스와이스 리니어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점에서 여기서의 A와 B 사이에서 기울기에서 A점으로부터 이 B점까지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얘를 그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게 피스와이스 리니어를 만드는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구간에서는 이 작은 전압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식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식이 별 의미하는 건 그렇게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이오드 커런트 ID는 아까 IS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VD 오버 VT였죠. 그죠? 얘를 미분합니다. 그럼 델타 ID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D분의 VT인데, 지금 익스포넨셜 미분하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요 상수만 튀어나오죠. 그래서 1 over VT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VD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분이죠. 얘는 다시 ID로 치환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값이 쓰였고, 그 미분의 다이오드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은 그냥 앞에서 봤던 거,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전개한 수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를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피스와이스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A점과 B점을 굉장히 작게 잘라놓고 얘네 사이를 직선으로 긋고 이 직선 안에서 우리가 이 직선 안에서의 값으로 이 값을 치환하는 겁니다. 즉 시스템은 원래 리니어하지 않은데 요 초록색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마치 얘가 리니어한 것처럼 요 빨간색 그래프로 쓰겠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요만큼의 이 둘 사이의 간격만큼의 에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로의 텐던시, 그러니까 경향성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에러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에러가 충분하냐가 결국 얼마나 이 그래프를 잘게 잘라야 되느냐를 의미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톨러런스를 가질 것이냐를 기준으로 이 에러가 얼마만큼 허용이 가능하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